서울 강북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서 민지연은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58세의 지연은 이른 아침부터 딸 윤정을 위해 도시락을 정성껏 싸고 있었죠. 강남에서 피부과 병원을 운영하는 딸이 바쁘다는 핑계로 끼니를 대충 때우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팠거든요. 윤정아, 오늘도 늦게 들어올 거야? 지연이 물어보니 윤정이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오늘 환자가 많아서 아마 10시는 넘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지연은 딸의 등을 바라보며 뿌듯함과 함께 묘한 그리움을 느꼈어요. 딸이 성공한 의사가 된 게 자랑스럽지만 때로는 어린 시절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리워지곤 했죠. 특히 힘들었던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의 평온함이 꿈만 같았습니다. 딸을 배웅하고 나서 지연은 우편함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었죠. 졸업 40주년 기념 동창회라는 문구를 보자마자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당시 지연의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다니며 생계를 꾸렸죠. 지연은 항상 헌 옷을 입고 다녔고 도시락도 변변하게 싸가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지숙과 강경진이라는 두 아이가 특히 지연을 괴롭혔어요. 지숙이는 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하는 집딸이라며 늘 거들먹거렸고 경진이는 공무원 집딸이라는 이유로 지연을 무시했죠. 둘은 마치 짝이라도 한 듯 지연의 가난한 처지를 조롱하곤 했습니다. 야, 민지연. 오늘도 김치만 싸왔냐? 우리 반찬 좀 나눠 먹을래? 지숙이가 이렇게 말하면서 지연의 도시락을 빼앗아 버렸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지연은 배가 고파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죠. 경진이는 옆에서 키득키득 웃으면서 지연의 헌 운동화를 가리키며 놀렸습니다. 어머, 지연아. 그 신발 구멍 났네? 우리 엄마가 새 신발 사주신다는데 이거 물려줄까?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모욕을 당했어요. 지연은 집에 와서도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봤자 더 미안해하실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눈물을 삼키며 견뎌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수학여행 때였어요. 지연은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을 포기하려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특별히 도와주셔서 갈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지숙이와 경진이는 지연이 공짜로 온다는 걸 다른 친구들에게 일부러 알렸어요. 얘들아, 지연이는 학교에서 돈 대줘서 온 거래. 우리랑은 다르지? 그 말을 들은 다른 아이들도 지연을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지연은 그 수학여행 내내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밤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죠. 졸업식 날에도 지연은 혼자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꽃을 받고 사진을 찍었지만 지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만 봤습니다. 그때 지숙이가 지연에게 다가와서 말했던 게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지연아, 우리는 앞으로 다른 세상에서 살 거야. 너는 내 수준에 맞게 살고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게 살겠지?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몰라요. 지연은 그날부터 절대 성공해서 당당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결혼 후에도 지연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이었고 지연은 전업주부로 살았어요. 딸 윤정이 태어나고 나서는 오직 딸의 교육에만 매달렸죠.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딸은 절대 받지 않게 하고 싶었거든요. 윤정이 의대에 합격했을 때 지연은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 윤정이가 피부과 전문의가 되어 강남의
병원까지 차렸을 때는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과거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동창의 초대장을 보니 그때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죠. 지연은 초대장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날 필요 없어.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궁금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여전히 그때처럼 잘난 척하며 살고 있을까? 아니면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을까? 저녁에 윤정이 돌아왔을 때 지연은 동창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딸한테 자신의 아픈 과거를 굳이 들려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윤정은 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는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오늘 좀 우울해 보여.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봐. 지연은 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과연 자신이 정말로 과거를 털어버렸을까? 아니면 여전히 그때의 상처받은 소녀가 마음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걸까? 며칠이 지나도 지연은 동창의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쓰레기통에 던진 초대장까지 다시 꺼내서 펼쳐봤죠. 날짜는 이번 주 토요일,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윤정이 구겨진 초대장을 발견하고 물어봤어요. 아, 그냥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인데. 갈 생각 없어서 버렸던 거야. 어머, 왜 안 가?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는 거 재미있을 텐데. 엄마 학창시절 얘기도 듣고 싶고. 윤정의 말에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딸이 알고 있는 어머니의 학창시절은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던 거였거든요. 괴롭힘 당했던 이야기는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냥 다들 바쁠 텐데 굳이 만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엄마, 그래도 한번 가보세요. 추억도 새록새록할 텐데. 윤정의 격려에 지연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딸이 성공한 의사라는 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 함께 혹시 또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교차했죠. 결국 지연은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윤정이 백화점에서 새 옷까지 사다 줬어요.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매니 제법 단정해 보였죠. 엄마, 정말 예쁘세요. 이렇게 차려입으니까 완전 다른 사람 같아. 토요일 저녁 지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여러 동창들이 모여 있었어요.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얼굴들은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죠. 그런데 입구에서 지연이 가장 먼저 마주친 사람이 바로 박지숙이었어요. 지숙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명품 백을 들고 반짝이는 목걸이를 했죠. 하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민지연이네. 정말 오랜만이야. 지숙의 목소리는 예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반갑게 인사했지만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예전 그대로였어요. 응, 지숙아. 정말 오랜만이다. 지연이 어색하게 인사하자 지숙이 다가와서 팔짱을 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서는 따뜻함보다는 어색함만 느껴졌어요. 경진이도 왔어. 저기 봐. 강경진도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지연을 보자 경진도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지연아, 진짜 오랜만이야. 많이 변했네. 너희도 많이 변했어. 세 사람은 어색한 인사를 나눴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지숙과 경진은 여전히 지연을 평가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연회장에 들어가자 동창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들 나름대로 성공한 것 같아 보였죠. 지숙이 지연 옆에 앉으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지금 뭐해? 남편은 어떤 일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 남편은 회사 다니고. 회사? 어떤 회사인데? 지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경진이 끼어들었어요. 나는 부동산 투자로 대박 났어. 강남 아파트 몇 채 있거든. 요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지숙도 질세라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벌었지. 작년에만 몇 억을 벌었다니까. 우리 아들은 의료기기 사업하는데 완전 잘 나가고 있어. 강남 유명 병원들에 다 납품하고 있거든. 두 사람의 자랑이 계속 이어졌어요. 지연은 그냥 듣고만 있었죠. 딸이 의사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왠지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믿지 않거나 비웃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지연아, 너는 애가 몇 명이야? 경진이 물어봤어요. 딸 하나 있어. 딸이? 뭐해? 시집은 갔어? 지연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딸 자랑을 하고 싶었지만 과연 믿어줄까 싶었어요. 아직 안 갔어. 직장 다니고 있어. 어디 다녀? 사무직? 지연은 결국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했어요. 의사라고 하면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할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냥 전문직이야. 전문직? 뭔데? 지숙이 관심을 보였지만 지연은 애매하게 넘어갔어요. 그냥 그런 거야. 지숙과 경진은 지연의 애매한 대답을 보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평범한 회사원이거나 그런 것 같다고 여겼죠. 뭐, 요즘 취업하기 어려운데 일자리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경진이 동정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어요. 그래, 지연이는 원래 욕심이 없었잖아. 평범하게 사는 게 맞아. 지숙도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을 했어요. 지연은 점점 위축됐습니다. 딸이 성공한 의사라는 걸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분위기가 자신을 무시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말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식사 시간이 되자 웨이터가 와인을 따라줬어요. 지숙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자, 우리 건배나 할까? 40년 만에 만났으니까. 그런데 지연아, 너는 여전히 소박하게 사는구나. 그런데 잔을 들어 올리다가 지숙이 일부러인지 실수인지 와인을 지연의 새 정장에 흘려버렸어요. 어머, 미안해. 지연의 검은 정장에 빨간 와인이 쏟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괜찮아, 괜찮아. 지연이 당황하며 냅킨으로 닦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정말 미안해. 세탁비 내가 낼게. 지숙이 말했지만 표정에는 미안함보다는 묘한 만족감이 어려 있었어요. 아니야, 괜찮다. 그런데 지연아, 옷이 좀 아까운데? 비싼 옷이야? 경진이 물어봤어요. 아니야, 그냥 평범한 옷이야. 다행이네. 너는 원래 돈 쓰는데 신중했잖아. 지숙이 빈정거리듯 말했어요. 지연은 화장실에서 옷을 정리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똑같았어요. 자신은 여전히 당하는 입장이고 그들은 여전히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죠. 딸이 의사라고 말할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제 와서 갑자기 자랑하면 더 이상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로 돌아가니 지숙과 경진이 다른 동창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여전히 평범하게 사네. 변한 게 없어? 그래, 원래 그런 스타일이었잖아. 조용하고. 지연이 다가가자 대화가 뚝 끊겼어요. 지연아, 옷은 괜찮아? 경진이 걱정하는 척 물어봤지만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응, 괜찮아. 우리는 이제 슬슬 가봐야겠어. 바쁜 일이 있어서. 지숙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래, 나도 가야 해. 지연아,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다음에 또 보자. 경진도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그 말에는 진정성이 없었어요. 마치 의례적인 인사에 불과했죠. 지연은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이 성공한 의사라는 걸 말하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집에 돌아온 지연은 윤정에게 동창의 얘기를 물어봐도 대충 넘어갔어요. 그냥 그랬어. 다들 나름대로 잘 사는 것 같더라. 엄마 친구들한테 제 자랑 많이 하셨죠? 지연은 딸의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딸 자랑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 많이 했지. 거짓말이었지만 딸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후회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동창회 이후 지연은 며칠 동안 우울했어요. 딸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딸이 그렇게 성공했는데도 자랑 한번 제대로 못한 자신이 한심스러웠습니다. 엄마, 동창회에서 제 얘기 많이 하셨다면서요? 어떤 반응이었어요? 윤정이 또 물어봤지만 지연은 답변을 피했어요. 그냥 다들 놀라워했어. 한 주가 지난 화요일, 지연은 평소처럼 딸을 위해 도시락을 싸서 병원에 가져다 주기로 했습니다. 윤정이 요즘 너무 바빠서 제대로 식사를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윤정 원장님께 도시락 전해드리려고 왔는데요. 지연이 접수해서 말하니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환자 진료 중이세요. 지연은 대기실에 앉아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윤정의 병원은 정말 번창하고 있었어요. 환자들이 많았고 직원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병원이구나. 소문대로 환자가 많네. 고개를 돌려보니 박지숙이 강경진과 함께 들어오고 있었어요. 지연은 깜짝 놀라서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지연이네. 여기서 뭐해? 지숙이 지연을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아, 그냥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지연이 당황하며 대답하자 경진도 다가와서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 여기서 일하는구나. 청소? 지연의 검소한 차림새와 손에 든 도시락을 보고는 당연히 병원 직원일 거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아니야, 나는 급식 관련 일? 요즘 나이 들고 형편 어려운 사람들이 병원에서 그런 일 많이 한다던데. 지숙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젊은 남자가 들어와서 지숙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아, 영수야. 일찍 끝나서 그냥 왔어. 그런데 여기서 아는 사람을 만났네. 지연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지숙의 아들이 의료기기 업체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아마 이 병원과 거래하는 모양이었죠. 경진의 딸도 나타났습니다. 간호사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경진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오늘 왜 왔어? 수진아, 그냥 병원 구경 좀 하려고. 근데 저기 고등학교 동창이 있어. 수진이 지연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직원분이시구나. 영수가 지연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급식 메뉴가 뭐예요? 저희 어머니가 음식에 좀 까다로우셔서. 나는 급식 직원이 아니야. 그럼 청소 쪽? 아니면 잡모? 지연이 답답해하자 지숙이 끼어들었어요. 지연이가 여기서 일한다니까 신기하네. 옛날에 공부는 좀 했던 것 같은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죠. 경진이 동조했어요. 우리 딸이 이 병원 의사야. 지연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아, 의사 선생님 도시락 배달하시는구나. 영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배달이 아니라 우리 딸이야.
이 병원 원장. 원장님?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농담 잘하시네요. 농담이 아니야. 정말이라고. 아주머니, 윤정 원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그런 분의 어머니가. 수진이 말끝을 흐렸어요. 지연의 차림새를 다시 한번 훑어본 거였죠. 아무리 봐도 성공한 병원 원장의 어머니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지연아, 무슨 일로 여기 온 거야? 정말 일하는 거 아니야? 지숙이 의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딸한테 도시락 갖다 주러 왔다니까. 그럼 정말 원장님 어머니라는 거야? 경진이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당연하지. 영수와 수진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둘 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죠. 잠깐만요. 수진이 말했어요. 그럼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확인? 원장님께 전화드려서 정말 어머니 맞는지. 지연은 그 자리에 서서 난감했어요.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손에는 정성껏 싼 도시락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죠. 지연아, 설마 거짓말하는 건 아니지? 지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왜 거짓말을 해?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 원장님 어머니가 그렇게. 지숙이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지연의 소박한 모습이 성공한 의사의 어머니답지 않다는 거였죠. 지연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딸이 그렇게 성공했는데도 여전히 무시받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흰 가운을 입은 윤정이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어머, 엄마. 언제 오셨어요? 윤정이 밝게 웃으며 지연에게 다가와서 자연스럽게 팔을 잡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대기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엄마. 영수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중얼거렸어요. 방금 전까지 급식 직원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주머니가 정말로 윤정 원장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지숙과 경진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특히 수지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네, 저희 어머니세요. 윤정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도시락까지 가져다 주셨네. 엄마 고마워요. 아니야, 바쁠 텐데. 무슨 소리세요? 직접 와주셨는데. 윤정은 주변을 둘러보며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 고등학교 동창들이야. 우연히 만났어. 그러시군요. 윤정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표정에는 의문이 서려 있었어요. 영수가 급하게 사과했어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몰라 뵀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셨는데요? 윤정의 간단한 질문에 모든 사람이 움찔했어요. 수진이 떨리며 말했어요. 저희가 직원분인 줄 알았어요. 직원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윤정의 차가운 목소리에 분위기가 더욱 경직됐어요. 지숙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몰라서.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윤정이 지연에게 물어봤어요. 괜찮아. 별일 아니야. 하지만 윤정은 어머니의 표정에서 상처를 읽었어요. 분명히 뭔가 있었던 거였죠.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보였습니다. 윤정의 단호한 말에 영수와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 우리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김영수 대표님, 거래는 오늘로 끝입니다. 원장님, 갑자기 그러시면 이야기 끝났습니다. 윤정의 냉정한 선언에 모든 사람이 당황했어요. 지숙이 지연에게 다가가서 빌었어요. 지연아, 미안해. 우리가 정말 몰랐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지연의 차가운 반응에 지숙은 할 말이 없었어요. 4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잖아. 경진도 사과하려 했지만
지연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제 가세요. 윤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결국 지숙과 경진 일행은 쫓겨나듯 병원을 나가야 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후회가 가득했죠. 윤정은 어머니를 진료실로 모시며 말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고마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사람들한테 당하시면 안 돼요. 지연은 딸의 든든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드디어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저녁 윤정은 어머니가 당한 모욕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분명히 더 많은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어머니가 그렇게 상처받을 정도라면 단순한 오해가 아닐 거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은 병원에서 수진을 불러서 따로 이야기했어요. 수진 간호사, 어제 우리 어머니께 정확히 뭐라고 했어요? 수진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죄송해요, 원장님. 정말 실수였어요. 실수가 아니라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말해보세요. 수진은 어쩔 수 없이 실토했어요. 어머니가 도시락을 들고 계시길래 급식업체 직원인 줄 알았어요. 급식업체? 네. 그리고 원장님 어머니라고 하시는데 믿기지 않아서 혹시 정신적으로 계속 말해보세요.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닌지 생각했어요. 윤정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간호사한테 그런 말 한 거죠?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부터 윤정은 김영수의 의료기기 업체를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한 점이 없나 확인해 보려던 거였죠. 며칠 후 윤정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영수가 납품한 의료기기 중 상당수가 중고품이었던 거예요. 신품 가격을 받고 재생품을 납품한 거였죠. 장비 일련 번호를 확인해 보니 다른 병원에서 사용하던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겉만 깨끗하게 닦아서 새 것처럼 속인 거였죠. 이건 명백한 사기네. 윤정은 더 자세히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김영수의 회사가 여러 병원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한편 윤정은 수진의 행동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병원에서 쓰는 고가의 시술용 약품들이 자꾸 모자랐던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재고 관리 실수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조사해 보니 수진이 빼돌리고 있었던 거였죠. 윤정은 몰래 CCTV를 확인해 봤어요. 수진이 약품 창고에서 몰래 약을 빼내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더 조사해 보니 수진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 약들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병원 전용 고급 화장품이라며 정가의 절반 가격에 팔고 있었죠. 정말 어이가 없네. 윤정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도 발견했어요. 수진이 환자들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는 거였죠. 돈 있어 보이는 환자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면서 특별한 서비스까지 제공했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게는 시큰둥하게 굴었던 거예요. 환자 불만 접수함을 확인해 보니 수진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았어요. 간호사가 나이든 환자한테 짜증내며 큰 소리쳤다. 보험 환자라고 하니까 대충 처리했다. 돈 없어 보인다고 차별했다 같은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윤정은 이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모두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는 게 우연의 일치일까? 그래서 윤정은 박지숙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숙이 부동산 투자로 대박 났다고 자랑했다고 들었거든요.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고 금융거래 내역도 알아봤어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숙의 부동산 투자 성공담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사실 지숙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잘못된 투자로 큰 손실을 받고 지금은 이자도 못 갚을 정도였어요. 심지어 살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죠. 그런데도 체면 때문에 성공한 척 허세를 부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들 영수의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가족 모두 빚에 쪼들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이 모든 사실들을 확인하고 나서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학창 시절에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당했어요? 지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알았니? 다 조사해 봤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알아봤고요. 지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옛날 일인데 굳이 알 필요가 있었을까? 있어요. 제 어머니를 괴롭힌 사람들이니까요. 윤정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연은 놀랐어요. 딸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거든요. 지연은 결국 학창 시절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도시락을 빼앗긴 일, 헌옷을 조롱당한 일, 수학여행에서 따돌림 당한 일까지 모두 말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윤정은 어머니의 아픈 과거를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동창회에서도 또 그런 일이 있었던 거구나. 동창회에서는 별일 없었어. 하지만 윤정은 눈치챘어요.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죠. 엄마, 동창회에서도 뭔가 있었죠? 결국 지연은 와인을 흘린 일까지 모두 털어놨어요. 정말 너무해요. 그런 사람들이 엄마를 무시할 자격이 어디 있어요? 윤정은 어머니에게 김영수의 사기 행각과 수진의 절도 행위, 지숙의 거짓 투자담을 모두 설명해 줬어요. 이런 사람들이 엄마를 무시한 거였어요. 지연은 딸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윤정아,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라. 안 돼요, 엄마.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처벌받아야 해요. 윤정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이제는 정의를 실현할 때라고 생각했죠. 일주일 후, 윤정은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김영수의 의료기기 사기, 수진의 약품 절도와 환자 차별, 그리고 박지숙의 허위 자랑담까지 모든 게 명확했어요. 윤정은 관련자들을 병원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김영수는 중요한 계약건으로, 수진은 긴급회의라는 명목으로 부른 거였죠. 그리고 지숙과 경진은 어머니 친구분들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초대했어요. 병원 회의실에 모두 모이자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지연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왜 저희를 부르셨나요? 지숙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윤정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수와 수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윤정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먼저 김영수 대표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저희 병원의 중고 의료기기를 신품 가격으로 납품하셨죠? 영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건 무슨...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윤정이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기계 일련 번호, 이전 사용 병원 기록, 재생과정 사진까지 모든 게 다 있었죠. 총 피해액이 5억 원입니다. 다른 병원들 것까지 합치면 20억 원이 넘을 거예요. 지숙이 아들을 보며 당황했어요. 영수야,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영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윤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진 간호사. 수진이 몸을 움츠렸어요. 병원 약품을 훔쳐서 온라인으로 판매했죠? CCTV 영상이 모두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진이 충격을 받았어요. 수진아, 설마. 엄마, 미안해요. 수진이 고개를 떨구며 인정했어요. 절도 금액이 2억 원을 넘습니다.
그리고 환자 차별도 심각했고요. 윤정이 환자들의 민원 서류를 내밀었어요. 돈 없는 환자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지숙과 경진은 자녀들의 범죄 사실에 충격받아 있었죠. 그런데 윤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박지숙 씨. 지숙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부동산 투자로 대박 났다고 말하고 다니셨다는데? 사실이니까. 거짓말이었네요. 윤정이 지숙의 재산 명세서를 내밀었어요. 빚이 20억 원이고 집도 경매로 넘어갔어요. 지금 월세방에서 살고 계시죠? 지숙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건 제 개인적인 일인데. 개인적인 일을 거짓으로 자랑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무시하셨잖아요. 윤정의 말에 모든 사람이 지연을 쳐다봤어요. 여러분이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모두 알고 있어요. 윤정이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부터 병원에서의 모욕까지 모두 상세히 말했어요. 40년 전에도 괴롭혔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죠. 지숙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윤정 씨, 오해가 아니에요. 증거가 다 있어요. 윤정이 학창시절 괴롭힘 이야기까지 꺼냈어요. 어머니에게 들은 모든 이야기를 상세히 설명했죠. 도시락 빼앗고, 옷 조롱하고, 따돌리고, 그런 일들 기억나시죠? 지숙과 경진은 할 말이 없었어요. 경진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건 어렸을 때 일이잖아. 어렸을 때라고 해서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은 다르다고. 뭐가 달라요? 여전히 우리 어머니를 무시하고 거짓말로 허세 부리고 불법 행위까지 저지르면서. 영수와 수진이 급하게 빌었어요. 원장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요? 윤정이 차갑게 웃었어요. 이미 경찰에 신고 접수했어요. 김영수 씨는 사기죄로, 수진 씨는 절도죄로. 원장님, 제발요. 두 사람이 무릎까지 꿇으며 빌었지만 윤정은 단호했어요. 지숙이 지연에게 다가가서 빌었어요. 지연아, 제발.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지연은 냉정했어요. 이제 와서 빌어?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어리석은 게 아니라 원래 성격이잖아. 경진도 급하게 사과했지만 지연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반성한 적 없잖아. 지연아,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 예정? 나한테 괴로웠던 기억밖에 없는데 무슨 예정이야? 결국 지숙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지연아, 내가 뭐라고 우리한테 이래? 겨우 딸 하나 의사 됐다고 우쭐해서? 우쭐한 게 아니야. 정의를 실현하는 거야. 경진도 화를 냈습니다. 너 성격 원래 이랬잖아. 뒤끝 있고. 뒤끝이 아니라 정의야. 너희가 저지른 일들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윤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병원 출입 금지고 다시는 우리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법정에서 봅시다. 윤정의 고발 이후 상황은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김영수의 의료기기 사기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영수가 운영하는 회사는 수년간 여러 병원을 상대로 중고 장비를 신품으로 속여 납품해왔던 것이 밝혀졌어요. 의료기기 납품업체 대표 2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신문 일면에 영수의 기사가 크게 실렸습니다. 피해 병원만 30곳이 넘었고 총 피해액은 50억 원에 달했어요. 법정에서 영수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압류당해 피해 배상에 충당하게 됐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지숙이 기자들에게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영수의 사기 사건이 알려지면서
지숙의 거짓 투자 자랑도 모두 드러났습니다. 동창들이 지숙에게 속았다는 걸 알고 분노했어요. 지숙이가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어. 부자인 척하면서 자기 아들 자랑하더니 사기꾼이었네. 지숙은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처지가 됐어요. 빚쟁이들은 매일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했고 지숙은 숨어서 살아야 했죠. 수진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병원 약품 절도와 환자 차별이 모두 밝혀지면서 의료계에서 완전히 매장됐어요. 간호사가 환자를 차별하고 약품까지 훔쳤다니. 이런 사람이 간호사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수지는 간호사 면허가 취소됐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료계에서는 영구히 일할 수 없게 됐죠. 경진은 딸 때문에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어요. 강경진 딸이 감옥 갔다면서? 그런 딸을 어떻게 키웠을까? 경진은 결국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도 소문은 따라다녔죠. 지숙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아들이 감옥에 가면서 빚 독촉은 더욱 심해졌어요. 결국 지숙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 했고 생계를 위해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박지숙 씨 맞죠? 아들이 사기친 그분? 편의점 손님들도 지숙을 알아봤어요. 지숙은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일해야 했죠. 예전에 부자인 척 하던 분이 이제 편의점에서 일하시네. 자업자득이지 뭐. 지숙은 매일 밤 편의점에서 일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화려했던 과거는 모두 거짓이었고 이제는 정말로 밑바닥 생활을 해야 했거든요. 경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감옥에 간 후 경진은 생활고에 시달렸어요.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결국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설거지를 해야 하다니. 경진은 뜨거운 물에 손이 벗겨지도록 설거지를 하며 후회했어요. 왜 그때 지연에게 그렇게 했을까 하고 말이죠. 한편 이 모든 소식은 고등학교 동창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됐어요. 지연이 딸이 그 유명한 윤정 원장이었구나. 우리가 지연이를 무시했던 게 부끄럽다. 지숙이와 경진이가 지연이한테 그렇게 했다니 믿어지지 않아. 동창들은 지연에게 연락해서 사과했어요. 지연아, 미안해. 우리가 너무 몰랐어. 예전에 널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지연은 담담했어요. 괜찮아. 이제는 다 지난 일이야. 지연의 마음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어요. 정의가 실현됐고 딸이 자신을 지켜줬으니까요. 몇 달 후 윤정은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괴롭힘 피해자들을 돕는 상담센터를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상담센터? 네. 엄마처럼 어릴 때 괴롭힘을 당한 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요. 지연은 딸의 제안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 엄마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지연은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줬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이 괴롭힘을 당했어요. 하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지연의 진심 어린 위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됐습니다. 한편 지숙과 경진은 각자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지숙은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면서 하루하루 버텨나갔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이 됐어요. 어느 날 밤 지숙은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뉴스를 봤어요. 윤정 피부과 괴롭힘 피해자 무료 상담센터 개설. TV에는 지연과 윤정이 함께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상담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욱 진심 어린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윤정의 인터뷰를 보면서 지숙은 눈물이 났어요. 자신이 괴롭혔던 지연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는 거였죠. 경진도 비슷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지연의 상담센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받았던 상처를 다른 분들은 받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지연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경진도 후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김영수는 감옥에서 복역 중이었고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 모두 가석방도 불가능한 상태였죠. 지숙은 여전히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빚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지만 완전히 갚으려면 아직 몇 년은 더 걸릴 것 같았어요. 박지숙 씨, 오늘도 수고하세요. 편의점 사장이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숙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손가락질하지 않았죠. 오히려 안쓰럽게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숙은 예전처럼 거들먹거리지 않았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경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당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조금씩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경진 씨, 요즘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경진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사라지고 겸손해졌습니다. 어느 날 지숙은 용기를 내어 지연에게 편지를 썼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해. 나는 내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정말 자랑스러워. 나도 이제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지연은 편지를 받고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분노는 이미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거든요.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윤정이 물어봤어요. 일단은 지켜보자. 진짜 변했는지. 경진도 비슷한 편지를 보냈어요. 두 사람 모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지연과 윤정이 운영하는 상담센터는 큰 성공을 거뒀어요. 전국에서 괴롭힘 피해자들이 찾아왔고 지연의 상담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지연 선생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누군가 제 마음을 이해해 주니까 힘이 나요. 지연은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윤정이 말했어요. 나도 이제야 내 상처의 의미를 알 것 같아. 지연은 과거의 상처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상담센터에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혹시 지연 선생님이세요? 돌아보니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이 선생님이 서 있었어요. 선생님, 지연아, 정말 오랜만이구나. 내가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이 선생님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선생님이 그때 너를 더 보호해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선생님 괜찮아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성장해줘서 고마워. 정말 자랑스럽다. 선생님의 말에 지연은 눈물이 났어요. 오랫동안 품고 있던 마음의 상처가 마침내 치유되는 기분이었죠. 그날 저녁 지연과 윤정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복수가 끝나서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복수가 아니야. 정의가 실현돼서 행복한 거야. 그리고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서 더욱 행복하고 엄마가 정말 강한 분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강한 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야.
그리고 내 덕분에 당당해질 수 있었어.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몇 달 후, 지연은 또 다른 편지를 받았어요. 이번에는 지숙과 경진이 함께 쓴 편지였습니다. 지연아, 우리는 내게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너를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도 이제는 정직하게 살고 있어. 언젠가 기회가 되면 너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고 싶어. 지연은 편지를 읽고 나서 윤정에게 말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것 같아.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용서가 아니라 그냥 놓아주는 거야. 더 이상 그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싶지 않아. 지연은 정말로 모든 것을 놓아버렸어요. 원망도, 분노도, 복수심도 모두요. 그리고 상담센터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지연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어요. 괴롭힘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언젠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될 수 있다. 지연의 메시지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봄날 지연은 상담센터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았고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엄마, 뭘 생각하고 계세요? 윤정이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그냥 살아있다는 게 감사해서. 엄마, 예전에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원망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것 같아. 윤정은 어머니의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정말 대단해요. 상처를 이겨내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우시니까. 너 때문이야. 내가 내 편이 돼줘서 용기가 생겼어. 앞으로도 계속 엄마 편이에요. 지연은 딸의 어깨에 기대며 미소를 지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중한 경험이 된 것 같았어요. 저 멀리서 지숙이 편의점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숙은 지연을 보더니 깊게 인사했습니다. 지연도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받았어요. 더 이상 원수가 아니었어요. 그냥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엄마, 저녁 뭐 드실래요? 윤정이 물어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로. 그럼 집에 가서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그래, 우리 딸이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 모녀는 팔짱을 끼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어요. 진정한 승리란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고, 진정한 행복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마침내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였어요. 상처받은 소녀는 이제 없었어요. 대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강한 여성이 있을 뿐이었습니다.